자, 지금 시간이 2022년 4월 24일 일요일 오후 9시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부터 먼저 볼 텐데요. 자, 야간 선물은 2.8포인트 내렸나요? 2.8포인트? 잠깐만요. 야간 선물 좀 보고요. 2.85가 내렸습니다. 예, 옥수수 가족님 안녕하세요. 2.85포인트가 내렸어요. 어쨌든 뭐 다우도 오래간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고, 뭐 나스닥 지수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시초가가 조금 더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351.70을 찍었는데 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다음 주가 이번 달 끝이에요. 이번 달 끝이라서 5월이죠. 지금이 4월이니까 5월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봉으로 넘어갈게요. 자, 월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봉은 일단 제끼고요. 예. 자, 5월로 갑니다. 5월. PC 버전 쓰고 계시는 분은 여기 기능에서 예측으로 가시면 돼요. 예측으로 가시면 봉이 다음 달로 샥 넘어가요. 됐죠? 자, 이제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먼저 월봉. 365. 자, 365에 마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기다 놓고요. 여기 있죠, 여기. 요거를 A, 요거를 B라고 할게요. 눈에 보이실 겁니다. A와 B가 B. A는 매도가, B는 매수가예요. 그러니까 365에서 끝나면 요 A가 매도가고 요 B가 매수가가 되는 거예요. 자, A 값은 얼마냐? 369.33. 그리고 하단선 값은 357.49입니다. 자, 만약에 본인이 매도를 했는데 물렸어. 본인이 매도를 했는데 물렸어요. 369까지 올라가도, 365까지 올라가도 357 위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빠져나올 수 있다고요. 물 타서.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365까지 간다면
본인이 매도자일 경우 357.49보다 높은 단가를 만들어서 빠져나오셔야죠. 예. 이게 4월 종가가 365에서 마감했을 경우의 시나리오예요. 두 번째는 360. 자, 360으로 마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기존에는 상단선이 여기 있었죠. 네, 여기 있었는데 여기 내려와요. 이렇게 보시면 빨간 게 내려옵니다. 예? 빨간 게 내려와요. 그래서 저 선이 매도의 기준선이 돼요. 예. 그 다음에 하단선은 여기 있죠. 1번, 2번, 3번입니다. 그런데 1번은 일단 제끼고 2번이 있기 때문에 2번과 3번이 거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2번이 매도가, 3번이 매수가입니다. 자, 매도가는 361.07, 361.07이 되고, 자, 매수가는 355.46이 됩니다. 네, 355.46. 그러니까 360에 끝나도 대략 4포인트는 내린다는 거죠. 예? 360의 종가로 끝나더라도 4% 정도는 되돌림이 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예.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60에 딱 끝났다. 그럼 본인이 매수면 털어야죠. 왜? 그 다음 달 매수가가 355니까. 본인이 매도했는데 물렸다. 그러면 355.46보다 높게 단가를 만들어 놓고 355.46 찍으면 그 밑에서 청산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355. 지금이 그 지수입니다. 지금이 355.43이니까 현재 기준으로 미래를 보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것도 캡처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 여기 있죠? 요게 매도가, 요게 매수가예요. 1번, 2번. 됐죠? 1번이 매도가, 2번이 매수가입니다. 가격을 볼게요. 1번, 355.48. 그리고 매수가는 351.64. 자,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벌어질,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350. 예. 350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350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걸 보면 뭐가 느껴지세요? 예. 350 밑에서 시작하면 시가가 상단선이에요. 예. 350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 시가가 상단선이라고요. 바로 눌러요. 자, 상단선의 위치는 350.04. 하단선의 위치는 346.88.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제 345 해보죠.
345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단선이 없어요. 보시면 상단선만 내려오고 하단선이 붕괴됐어요. 그리고 상단선의 위치는 345.05. 여긴 없어요. 하단선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40. 자, 340을 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상단선은 살짝 벌어져요. 상단선의 위치는 341.81. 여기는 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345 밑으로 내려가면 이거예요. 345 밑으로 내려가면 다음 달에는 매수 구조가 안 만들어져요. 그쵸? 345보다 밑으로 내려가서 끝나면 매수 구조 없는 거예요. 다음 달에. 매도 구조만 있어요. 그 얘기는 내리겠다는 얘기죠. 345 밑으로 끝난다는 얘기는 야, 그냥 눌러. 이런 뜻이에요. 눌러.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단선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누르면 누르는 족족 내려가는 거예요. 저 구조는. 원래 그래요. 저 구조가 뭐랑 비슷하냐? 2020년 12월? 2020년 12월 정도? 그 정도면 비슷한 구조예요. 없어요, 위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올리면 계속 가요. 막질 않으니까. 지금은 누르면 계속 내려가죠. 똑같이 안 막으니까. 그쵸? 그럼 어디까지 가겠어요? 볼펜 하단까지 가겠죠. 볼펜 하단은 어디 있어요? 316에 있습니다. 316. 그러니까 345까지나 340까지 밀어버리면 320대 아래까지는 열린다는 얘기죠. 거기 가서 반등할지 말지 결정하겠죠.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만약에 355에서 350 사이에 끝났다. 이건 뭐냐? 그 수치에서 누르긴 눌러요. 응? 그 수치에서 누르긴 눌러. 근데 밑에서 받쳐. 그죠? 350과 355는 누를 거예요. 그것도 똑같아. 시가에서 눌러요. 시가에서 누르는데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다가 감아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내려는 가는데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감아 올려요. 그런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350과 355는 똑같이 345나 340처럼 시가에서 누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월달 시가 딱 찍고 나면 밑으로 누를 거라고요. 하루 이틀 반등 주고 누를 거라고요. 누르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땡겨 올려요. 마치 이번 달에 하는 것처럼. 감아 올리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누르는 힘은 강하지만 뒤끝이 있다. 350과 355는 뒤끝이 있는 형태. 그리고 360과 365는 이거는 상방에 조금 더 유리해요. 이거는 상방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종가가 365나 360으로 마감하면 아이고 생각하시고 357이나 355 갔을 때 물량 좀 줄이세요. 줄이시면 됩니다. 일단 줄여야 돼. 얼마나 반등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줄였다가 369나 360일 넘어갔을 때 다시 물을 타셔야겠죠. 그런 전략을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355나 350으로 마감하면 홀딩 하셔도 되는데 내려갈 때 351이나 346 뚫으면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조금은. 그죠? 내려가는데 빼면서 따라가야 돼요. 빼면서. 사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덜어내야 돼요. 하단선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345나 340에서 끝나면 없어요. 덜어낼 필요 없어요. 그냥 버티시면 돼요. 그죠? 버티시면 되는 거잖아요. 밑에 받쳐주는 거 아무것도 없고 흘러내릴 건데, 예. 감아 올리는 건 밑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감아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서 아무것도 받쳐주지 않으면 그냥 흘러내려요. 흘러내릴 때까지 두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 종가가 이 6개의 케이스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는 잘 관찰하세요. 저는 종가가 어딘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투자자가 저 6개 중에 어느 종가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지를 잘 관찰하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털까 말까. 예. 자, 345에 끝나면 상단선이 345예요. 털 이유 없죠. 345에 끝나서 다음 달 345에서 시작하면 바로 누르는데 왜 팔아요? 팔 필요 없는 거예요. 341에서 끝나면 1.8% 정도 오르면 다시 눌러요. 이것도 팔 필요 없죠. 355, 350 똑같아요. 355 아래에서 마감하면 팔 필요 없는 거예요. 어차피 눌러. 어차피 눌러서 한 번은 더 내려가. 그 내려갈 때 저 하단선 값을 기억해 뒀다가 그 위치에 가면 줄여야죠. 근데 345 밑에서 마감하면 줄일 이유가 있어요? 없죠. 뭐하러 줄여요? 밑에 다 뚫렸는데. 버텨보는 거예요. 멈출 때까지. 됐죠? 이게 제가 보는 4월달 종가가 5월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6가지 케이스로 쪼개놨어요. 직접 해보시고 싶으시면 저한테 메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체험판 이거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거를 기간만 제한해서 드려요. 써보세요. 그 본인이 해보세요. 해보시면 저렇게 숫자 놓으면 예, 봉이 알아서 움직이고 예, 상단선과 하단선이 자유롭게 그려지니까 그걸 보고 미리 머릿속에 싹 상상해 두시면 돼요. 만약에 345 밑에서 종가 끝나면 제가 보기엔 볼뱅 갈 거예요. 볼뱅 20까지는 갑니다. 이건 가려고 그리는 거예요. 예. 가지 않으려면 뭐하라 이렇게 그려요. 이걸 든다고요? 뭐하러? 뭐하러 들어요? 들려면 이렇게 안 그리죠. 오히려 360을 넘어야죠. 위로 갈 거면 362로 올려가지고 예, 하단선을 발달시키고 올리지 굳이 하단선 다 죽여가면서 그걸 감아 올릴 바보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345 밑에서 마감하면 제가 보기에는 예, 꽃보스는 더 홀딩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물론 예, 꽃보스 나라님은 좀 파세요. 파셔도 돼요. 물량 그렇게 무거운데. 자, 이제 월봉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 드렸습니다. 예, 시나리오 다 짜드렸어요. 6개면 되잖아요. 그죠? 위로 10%, 아래로 15%. 6개의 케이스예요. 그 6개의 케이스를 가지고 잘 관찰해 보세요. 하루하루 잘 관찰해 보시면 이 숫자를 기억해 두었다가 보시면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이것들이 더 누르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또 박스네. 아니면 이거 상승시키려고 하나 보다. 이제 이런 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라는 거예요. 오르면 뭐 고민하고 뭐 떨어진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 그 봉 자체를 그리는 그 위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아시고 잘 기억해 두셨다가 본인이 전략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시뮬레이션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상단선
상단선, 하단선이죠. 상 1, 상 2, 하 1.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상단선 맞고 떨어져서 하단선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죠? 저가를 깨지 않으면서 왔다 갔다 그 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단선까지는 다시는 안 가. 하단선 밑에서만 있다가 하단선까지만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왔다가 하단선까지만 올라왔다가 열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자는 할 게 없어요. 예? 그죠? 매도자는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매도자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예. 좀, 이 저가를 깨면, 이게 이제 신천지가 열리는 건데, 저가는 안 깨요. 그럼 이게 상단선까지 오면 추매를 할 텐데, 상단선은 또 안 와. 그러니까 매수가에서 전봉 저가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매도하는 사람은 진짜 환장하는 거예요. 신규로 들어갈 자리는 없어. 내려가지도 않아. 그죠? 근데 매도할 가격은 안 줘.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매도자는 지금의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예. 이제 남은 건 며칠? 5일이 남았어요. 5일. 예. 5일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5일 동안에 여기로 가느냐 여기로 가느냐잖아요. 남은 시간이 없어요. 예? 앞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가 단순하게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라 남은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갔을 때 반대쪽 방향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위로 올라가면 내릴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있고 아래로 내려가면 감을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5거래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반대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이면 반대쪽 방향으로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밑으로 갔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야 되는 폭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자,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4월 종가가 3월 종가보다 크면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4월 종가가 3월 종가보다 낮으면 그러면 57.98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357.98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게 1월 종가예요. 여기. 예? 그러니까 다음 달에 아니죠. 이번 달에 지난달 종가보다 위로 올라갈 생각이 없다면 1월 달 종가보다는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죠? 지금 종가가 하락 중이잖아요. 지금 종가는 3월달 종가보다 낮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357.98 아래에다 두잖아요. 이렇게. 예. 이번 달 종가가 하락하면 1월 달 종가보다 밑에 있어야 되니까, 예. 지난달 종가 위로 갈 생각이 아니면 357.98 아래에다가 두는 거죠. 어차피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올라가면 뭐 할 거예요? 예. 이메일 주소 제가 드릴게요. 됐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번 달 종가는 357.98보다 낮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내일 지수가 빠진다라는 거는 월봉상 종가가 하락할 확률이 크다는 얘기예요. 내일 주가가 내린다라는 사실은 지난달 종가보다 낮은 위치에서 마감할 확률이 크다는 건데, 그러면
357.98보다는 낮을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357.98보다 낮으면 360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상방은 아니야. 상방은 아닌데 이제 355냐, 350이냐, 345냐, 340이냐에 따라 전략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355와 350은 다음 달에 중간에 한 번 곧버스를 털어야 되는 자리가 나와요. 근데 345 아래로 가면 없어요. 털어야 되는 자리가 없이 그냥 홀딩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됐죠? 그런 의미고요. 만약에 이번 달에 345 밑에서 마감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저가를 깬다는 얘기예요. 그쵸? 만약에 이번 달에 지난달 저가를 깨면 종가는 346 아래일 거잖아요. 346 아래. 그러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요. 지난달 저가를 깬다라는 거는 345 밑에서 마감한다라는 얘기니까 아래가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혹시 3월달 저가 깨면 아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싸. 3월달 저가 깬다고 아유 곧버스 팔아야지 하고 팔면 안 돼요. 팔 자리가 아니야. 다음 달엔 더 좋아. 그쵸?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345? 거길 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코스피 지수는 최저가 모드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지난달 저가 깨면 1월달 저가 깨야 돼요. 지난달 저가 깨면 1월달 저가를 깨야 돼요. 못 깼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다 같이 내려갈 거예요. 지난달 저가를 깨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곧버스예요. 곧버스는 가격이 빠지잖아요. 가격이 빠져 있기 때문에 더 올라야 돼요. 더. 2,750원을 가야 되잖아요. 2,750원을 가야 되는데 이게 가격이 줄어 있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가 빠지는 것보다 더 가야 그 가격이 와요. 그러니까 346.85를 붕괴하면 2,750원 못 가요. 2,750원 못 갑니다. 가격이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곧버스가 2,750원을 가려면 346이 아니라 345를 붕괴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난달 저가를 깨면 345까지는 간다 라고 보여져요. 345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리면 버텨보세요. 내리면 결과는 봐야죠. 그래서 355에서 마감하면 망했다 하고 351.64 정도 갔을 때 한번 덜고 350에서 마감하면 346.88 정도에서 덜고 345 밑에서 마감하면 아싸죠. 아싸. 자, 이번 달에 확인해야 될 두 가지 정보가 있다라고 월 초에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정보는 거래량, 그죠? 두 번째 정보는 종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고가랑 저가는 거래량 투자 심리도랑 만날 일이 없어요. 일이 없으니까 관심에서 제외입니다. 제외.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건 오로지 종가뿐입니다. 근데 종가가 하락하면 종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하죠. 그런데 거래량이 지금 5% 정도 증가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5%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남은 거래일이 5일이에요. 남은 거래일은 5일이고 거래량은 5%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4일치밖에 안 남았고 거래일은 5일이 남은 거예요. 자, 만약에 변동성을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변동성을 키우면 거래량이 늘어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변동성을 키우면 키울수록 거래량은 증가하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면. 그러면 만약에 다음 주에 변동성이 나온다 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거래량은 늘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래량은 지금 4일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지금 거래량은 딱 4일치 남았어요. 그러니까 전투는 5일 동안 해야 되는데 먹을 식량은 4일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다 떨어지면 전쟁 못 합니다. 근데 그 전에 굉장히 격한 전투를 하면 밥을 더 먹어야 돼요. 그게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내일도 늘었다. 그러면 답 없어요. 그러면 그냥 느는 거예요, 이번 달은. 그러면 이제 거래량 투자 심도는 맨 위로 올라가서 만날 일이 없어요, 다음 달에. 5월에 종가, 고가, 저가가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거래량을 만날 일이 없다. 그 얘기는 이제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갈 수 있는 완벽한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거래량이 늘고 종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가기 위한 자격을 얻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깨면 스타트예요. 저가를 깨야지만 갈 수 있어요. 저가 못 깨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건이 세 가지가 만들어진 거죠. 첫 번째, 거래량이 늘어야 된다. 지금 확률은 제가 보기에 90% 이상입니다. 종가 하락해야 됩니다. 내일 350 밑에서 종가가 끝나면 그것도 확률이 80% 이상이라고 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금요일 종가가 저가에 가까워야 돼요. 왜? 다음 달에 또 깨야 되니까. 그쵸? 중요한 건 4월의 종가는 저가와 가까워야 됩니다. 깨기 쉽게. 그러면 결국에는 350까지 내려갔으면 350에서 버텨야 되고 345까지 내려갔으면 345에서 버텨야 되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달이 됐을 때 저가를 딱 깨면 완벽하게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볼벤 20을 갈 수 있는 완벽한 구조가 완성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월봉에 대한 설명입니다. 됐죠? 월봉에 대한 설명 끝났어요. 이제 주봉 볼게요. 주봉. 자, 예측으로 가서 주봉으로 탭을 바꾸면 돼요. 자, 지금 355.43입니다. 355.43. 2.8을 빼야 되잖아요. 계산기 쓸게요. 355.43에서 2.85. 그러면 352.58입니다. 352.58. 352.58 이렇게 하고요. 잠깐만요. 352.58 하고 는 이거 플러스 1 그리고 이거는 이거 마이너스 1 됐죠? 이렇게만 해볼게요. 이렇게만 1.8, 2.8, 3.8, 4.8 4.8까지만 하죠. 4.8포까지만 하락했다 라고 가정하고 시나리오를 짜보자고요. 자, 첫 번째 이거 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현재 봉을 가지고 다음 봉을 제어할 때는 현재 봉의 종가만 바꾸시면 돼요. 현재 봉의 종가만 바꾸면 다음 봉은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봉은 끝났어요. 주봉은. 현재 봉은 끝났고 해야 될 건 다음 봉 뿐이에요. 그럼 여기 동시효과를 풀어요. 풀고 353.58을 넣었던 거죠. 353.58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동호를 해야 되잖아요. 시가는 하나의 가격이기 때문에 이거 적용 누르세요. 적용 누르면 이렇게 돼요.
자, 요렇게 됩니다. 요걸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죠. 어떻게 하는지를 알면 별거 아니다. 예, 어떻게 하시는지를 모르니까 힘든 거죠. 자, 요거 체크 풀고, 예, 동일한 값 입력하고요. 적용.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딱 보실 때 여기 상단선 하나, 여기 두 개. 그죠? 요렇게 내려오는 놈 하나, 이렇게 내려오는 놈 하나. 1번, 2번. 근데 보세요. 없어. 하단선 없죠? 하단선 없습니다. 예. 그 말은 매수 구조가 안 만들어진다고요. 예. 주봉은 1.8%만 내려도 매수 구조가 파괴됩니다. 매수 구조가 파괴돼요. 그러면 1번에서 매도할 건지 2번에서 매도할 건지 결정하시면 돼요. 자, 1번 값은 얼마냐? T3 353.78 353.78 요거는 이제 상단선 2. 예. 그리고 두 번째 상단선 값은 T4 356.05. 자, 본인이 1.8%가 내린 시점에서 곧버스를 사야겠다. 353.78, 356.05 분할하셔야 됩니다. 그냥 들어갔다가 예, 물리면 욕하죠. 다음엔 352.58. 자, 이제 하단선 볼 거 없죠? 하단선 뭐 1.8% 내려도 하단선 없는데 2.8%가 내렸는데 하단선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여기 또 캡처 떠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예, 이해할 수 있으려면 하나하나 그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말로 설명하면 도대체 뭘 보고 얘기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요거 예, 요거 1번 2번 여긴 다 누웠다는 얘기는 찍어 눌러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예, 이건 누르면 흘러내려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밑에서 하단선이 받치면 누르면 튕길 수도 있다 이런 뜻이고, 밑에 있는 하단선이 아래를 보면 이건 아이고 난 포기했어요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매도해야 될 선이 이 선과 예, 이 선이 됩니다. 본인이 선택하세요. 예, 자 1번 선은 얼마냐? T3 353.15. 그 다음에 상단선 두 번째는 T4 355.72. 지금 말씀하신 게 351.70인데 그게 351.58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수치로 가늠을 해보세요. 351.58 정도로 시작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위치 왔을 때 반응을 해야 되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51.58 그 다음으로 해보겠습니다.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프로그램 켜가지고 해보세요. 그러면 저렇게 쓰는 거구나. 그거만 알면 돼요. 뭐 이게 뭐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프로그램인데. 자, 그 다음은 351.58입니다. 없어요. 예. 여기가 1번, 2번 없습니다. 그러면 1번에서 매도할지 2번에서 매도할지만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쵸. 그 상단선 1번에서는 물량이 적어야 되고요. 2번에 갔을 때 물량이 많아야 돼요. 이 구조는 원래.
T3이니까 352.72. 그 다음 상단선은 T4니까 355.48. 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숫자는 뭐냐? 이거예요, 이거. 저 숫자가 355를 거의 안 넘잖아요. 그죠? 지금 주봉이 막고 있는 숫자가 355를 넘지 않아요. 김양현님 잠깐만요. 355를 넘지 않죠. 그 얘기는 잘하면 다음 주 종가는 355 밑이라는 얘기죠. 주봉이 355의 상단선을 때려박아 놨다라는 거는 거기는 막아주고 싶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확률상 353.58이 아니고 요 352.58이 지금 예상값이잖아요. 요게 2.85 떨어진 요 값으로 봤을 때는 355는 막아보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요. 다음 주 종가는 355를 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355를 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번 달 종가가 355 아래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월봉상 355 아래에서 끝나면 다음 달 시초가 기준으로 봤을 때 바로 누르는 값인 상단선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흐름으로 보면 하방이 많이 유리해요. 많이. 자, 다음에 보여드릴 게 뭐냐? 주봉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이 뭘까요? 주봉에서 매수를 한다? 주봉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저가가 지켜지면 하는 거예요. 그죠? 저가가 지켜지면 매수하는 거예요. 네. 이번 주에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사도 돼. 주봉은 이번 주에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단 없어. 가격이 없어요. 이번 주에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를 해도 되지만 없다고요. 주봉에서 매수해야 될 가격 자체가 생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봉은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매수는 포기해요. 자, 어디까지 열리느냐? 여기요.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왜? 볼린저 밴드까지는 가도 상관없어요. 밑으로만 안 깨면 돼. 밑으로만. 그 저가만 안 깨면 된다고요. 고까지는 가도 돼.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거기까지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저가를 딱 깨면 340까지는 보이는구나.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340. 이번 달 저가가 깨지면 340까지 예방되는 거예요. 아니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가가 붕괴된다라는 거는 340까지는 열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밑은 모르겠어요. 아직. 그 밑으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340까지는 열어줄 생각이 있다. 340까지 열면 어차피 월봉이 위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다음 주 되면 다시 누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보기에 350호까지 다시 못 올라가요. 340에서 끝나든 345에서 끝나든 그 위치가 다음 달 상단선입니다. 못 올라가요. 아마 깨작깨작 한두 번 하고 바로 누를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매도 칠 기회는 안 온다. 그렇게 보입니다. 됐죠? 자,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네, 힌트가 있습니다. 요 힌트도 마저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얘기해 드렸거든요. 참고하세요. 자, 추세를 죽인다.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에요. 이 말 자체는 추세가 뭔지를 모르는데 죽인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상의 추세라는 걸 만들어요. 그게 이 빨간색입니다. 요 선. 요게 추세선이에요. 이게 아래에 있으면 상승 추세. 위에 있으면 하락 추세선이에요. 자, 얘가 언제 꺾였냐? 여기서 꺾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 이 봉과 이 봉은 같은 봉이에요. A. 그 전에 음봉이 났었죠. B. 그 전에 양봉이 났었죠. C. 예. 그러니까 C에서 양봉 내고 B에서 누르고 A에서 완전히 상승을 죽여버린 거죠. 예. C에서 양봉을 내고 B에서 누르고 A에서 죽였어요. 그 다음 봉이 뭐냐? 요거예요, 요거. 그 봉이 이 봉입니다. 요게 D.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봉이 뭔가요? 이 봉입니다. 이 봉, 이 봉. 이 두 개. 자, 요게 볼린저 밴드 가는 봉이죠. 그쵸? 지금 눈에 보이시는 봉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가는 봉이에요. 여기. 예, 여기 B-20입니다. 예, 그러니까 위치상 똑같잖아요. 네, 다음 주에 만약에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간다. 그러면 5월 첫 번째 주 봉은 이거죠. 짱대 음봉. 두 개 합치면 대략 50호 돼요. 두 개 합치면. 그러면 355에서 50호 하면 딱 310 정도 되겠네요. 그죠? 느낌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 깨면 사지 마세요.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 가면 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포스 나라님은 좀 파셔도 되죠. 70만 주 중에 반 정도는 뭐 파셔도 뭐 다른 사람들보다 물량이 많으니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면 일단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는 내려갈 거다. 근데 내려가서 1월 세 번째 주같이 아래 꼬리 안 달고 그대로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에서 멈춰요. 그러면 의지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감아 올려가지고 아래 꼬리를 그렸다. 그러면 이제 의심하세요. 예, 그건 감을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감어. 안 감고 그대로 거기서 딱 끝내. 그건 의지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건 그 다음 주에 이만한 장대 운봉 하나 더 그릴 생각도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얘기 해드릴까요? 고포스 나라니 255? 해요? 하라면 저 할게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조장하면 안 될 것 같아. 할 수는 있는데. 됐죠? 예, 이제 주봉까지 저 설명 끝났습니다. 매수할 거, 그러니까 상방을 보실 거면 이번 주 저가가 지켜지면 상방이니까 매수하세요. 안 말립니다. 깨지면 사지 마세요. 깨지면. 이번 주에 저가가 깨지는 순간이 오면, 아, 내가 매수하는 게 잘못된 생각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봉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에는
조금 돈 얘기 먼저 하고 갈게요. 돈 얘기. 돈 얘기를 조금 하고 가야 조금 이해하기가 편해요. 이거 장중에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죠? 네. 장중에 이 돈은 제가 매일매일 체크해 가지고 매일매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자, 요게 외국인의 선물 거래 내역만 보는 거예요. 자, 4월 5일까지는 순매수입니다. 순매수예요. 그러니까 볼 필요 없어. 예? 여기까지는 단가가 필요 없어. 왜? 매수기 때문에. 기존의 봉은 매수로 관리해왔기 때문에 단가가 필요 없어요. 근데 이날 매도로 바꿨어요. 이 두 날. 그죠? 요 날 6천억 매도했고, 요 다음날 9천억 매도했습니다. 그쵸? 4월 6일에 6천억을 매도했고 4월 7일에 9천억을 매도해서 1조 5천억을 만들었어요. 매도로. 자, 요 단가가 얼마라고요? 356.7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예? 기억해 두세요. 356.7이었어요. 자, 쫙 가보면 매수했죠. 1조 5천억의 선물 매도를 들고 있었는데 4월 21일에 갔더니 1조 원만 남았어요. 네. 그럼 얼마 정리한 거예요? 5천억 정리했죠. 5천억. 네. 요 사이에 5천억을 환매했어요. 환매.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이냐? 단가는 그대로고 물량이 줄었어요. 단가는 그대로인데 물량이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가는 변화가 없어. 물량만 줄었어. 자, 이제는 4월 21일이 됐을 때 뭘 가지고 있느냐? 356.7에 1조 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1조 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1조를 더 매도했어. 그래서 여기도 1조 원이에요. 그럼 여기는 얼마에 매도했을까요? 여기는 354.5예요. 그러면 자, 계산해 볼게요. 354.5 더하기 356.7, 356.7는 711.2. 자, 2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겠죠? 355.6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선물 매도의 평균 단가는 355.6입니다. 355.6. 자, 354.5예요. 지금 가격이. 그러면 지금 1포 수익이에요. 1포. 2조 원을 들고 있는데 수익이 1포밖에 안 돼. 1% 말고 1포. 1포면 25만 원이에요. 25만 원에 2조 원어치 들고 있으니까 수익이 별로 없죠. 자, 만약에 미국 증시가 올랐다면 바로 손실이죠. 예? 미국 증시가 올랐다면 외국인은 바로 손실이에요. 근데 왜 외국인은 금요일 날 매도를 했을까요? 알았던 거죠. 그죠? 외국인은 지수가 빠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물 매도를 더 때린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숫자입니다. 이 숫자. 355.6.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355.6) 이제 그 355.6의 비밀을 푸셔야죠. 자, 352.58의 주봉 시가 시작하면 상단선이 어디예요? 355.72. 즉 외국인의 선물 매도 단가랑 일치하죠? 그죠? 외국인의 선물 매도 단가와 주봉의 상단선이 거의 비슷해요. 그 말은 355 위로 못 간다고요. 355 위로 못 가. 거기에 상단선 있지, 외국인 선물 매도 평균 단가 있지, 들어주겠어요? 올리면 손실인데? 예. 352.58에서 355까지 2%도 안, 2.5%예요, 2.5%. 2.5% 올리는 동안 2조 팔 수 있어요? 2조 환매 못해요. 그죠? 2.5포인트를 올리는데 외국인이 선물 매수로 2조를 산다? 에이, 못해요. 3천억 정도 사면 갑니다, 이거. 외국인이 3천억만 사도 355까지 바로 가요. 그럼 그 뒤는 다 손실이야. 그러므로 가고 나면 답 없어요? 355를 가고 나면 답이 없다고요. 그 위로 못 올려. 자기네들 물량 때문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려서 끝나면 거기다 곧버스 사고 내버려 두면 어차피 자기네들 선물 매도 수익을 위해서 다시 내릴 거예요. 그러면 수익인 거죠. 그래서 지금의 자금 흐름의 구조로 봤을 때는 355 위에서는 이번 달 끝나기 어렵다. 앞으로 5거래일이 남은 상태에서 외국인은 2조 1천억의 선물 매도를 들고 있는데 단가가 355에 있다. 주봉 상단선도 355에 있다. 그러면 적어도 이번 달 종가는 355 위는 아니다. 355 위가 아니면 어차피 다음 달 시작하면 바로 찍어 누른다.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 필요 없잖아요. 돈, 주봉, 월봉, 네. 모든 게 다 말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봉은 할 얘기가 없어요. 일봉은 할 얘기가 없어. 그냥 5일 동안 지켜보시면 돼요. 왜? 일봉이 상승하려면 주봉상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일봉을 가지고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어. 근데 주봉에서 이미 전봉 저가가 깨졌다. 그러면 일주일이 이미 날아간 거기 때문에 일봉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주봉 보고 의사결정하시면 돼요. 예, 반갑습니다. 됐죠?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이게 다예요. 예, 이게 다입니다. 월봉, 주봉, 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떤 조건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예, 적어도 355 위로는 못 간다. 예, 이번 달 종가는 현재 구조로 봤을 때는 355를 넘길 생각 없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주장입니다. 주장. 예, 이거 저기 어디 확실한 증거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잘 판단하십시오. 다음으로 보여드릴 내용은 현물. 자, 현물 지금 4.96조, 5조 샀어요. 5조. 예, 5조 원 샀습니다. 개인이 5조를 샀어요. 2022년 1월 달에 4.3조 샀다고 50% 뺐어요. 예, 근데 지금 5조 샀어요. 내일 또 사겠죠? 예.
그러면 50% 빼도 할 말 없잖아요. 이거 뭐 50% 빼도 되는 거잖아요. 5조 샀는데. 예, 윤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현물의 개인 투자 내역, 선물의 외국인 투자 내역, 그죠? 봤을 때 저는 상방은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다예요. 그래서 매도를 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네, 추가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도만 들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고보스 나라님이 왜 255를 얘기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해볼게요. 이 얘기는 지금 하면 안 돼요, 사실. 300도 안 갔고 340도 안 갔는데 여기서 제가 256 얘기를 하면 완전히 양아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별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해 하시니까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보여만. 네. 무슨 뜻인지 네. 보여만 드릴게요. 보시고 재미삼아. 이런 건 재미죠.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로 보는 거예요. 재미로 보자고요. 자, 화면 보이시죠? 화면 잘 보시고요. 자, 이건 인버스 차트예요.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 차트인데요. 왜 고버스 차트를 안 보여드리느냐? 고버스는 상장한 지가 이게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의 이평선이 안 나옵니다. 이거를 좀 줄여놓고요. 예, 이걸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이평선이 요래 내려가요. 여기 노란 거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죠? 노란 거 보세요. 자, 이 노란 거 이렇게 내려갑니다. 잘 보세요. 노란 거 내려가고 있죠. 그 밑에 파란 게 꾸물꾸물 올라와요. 이렇게 꾸물꾸물. 빨간 것도 꾸물꾸물 올라오고 보이시죠? 예. 여기 빨간 거 꾸물꾸물 올라오고 파란 거 꾸물꾸물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십자봉 3개가 있고 여기는 십자봉 3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지금 어디 위치에 와 있는지 좀 보이시죠? 예, 2018년도 10월 부근 그 정도 위치까지 이렇게 스물스물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붕 떠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요 녹색선까지 갔어요. 녹색선. 요걸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녹색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회색선을 넘었죠? 요게 2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버스가 시세 날 때 녹색선으로 한번 빵 터뜨리고 시간 죽이다가 다시 회색선까지 올랐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죠? 얘가 빵 터지면 이만한 거죠. 이렇게. 이게 이거예요. 요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은 여기고. 그쵸? 요 스케줄대로 간다면 요게 A, 요게 B가 되죠. 그러면 B는 제끼고 A의 위치가 얼마냐?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A의 위치는 현재 위치에서 여기에요, 여기. 5,770원. 예, 5,770원입니다. 5,770원. 도대체 5,770원이 뭘까? 계산해 봐야죠.
저는 계산합니다. 5,770원에서 현재가인 4,400원을 빼면 얼마냐? 1,370원이 올라야 돼요. 나누기 4,400원. 그러면 31%가 올라야 돼요. 355에서 30% 빼볼게요. 355 곱하기 0.7 그러면 얼마 나오냐? 248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고버스 나라님이 255를 보는 게 이런 이유예요. 그런데 이번 달에 가면 248인데 다음 달에 가면 이게 내려와요. 이평선이 내려오니까 목표치가 줄죠. 줄어서 아마 25% 정도? 예. 가야 될 수치가 25%대로 아마 줄 거예요. 그럼 25%로 줄면 0.75잖아요. 355 곱하기 0.75 하면 아마도 비슷한 값이 나올 겁니다. 266 그러면.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평선으로 본다면 그 정도까지는 이제 열려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하지만 이제 볼린저 밴드만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300대 초반에서 320 사이. 그 영역이 아마도 타겟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5월 초에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러시아 디폴트. 그죠? 러시아라는 나라를 디폴트 내겠다라는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리 인상. 50bp냐 75bp냐 그죠? 그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해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악재로 반영하면 우리가 바라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지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실상 제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것부터 봐야죠. 뭐 255는 사실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꿈의 지수고요. 현실성 있는 건 지금 이제 이번 달 저가를 깨느냐, 이번 달에 지난달 저가를 깨느냐. 그게 첫 번째 과제고 깨면 340에서 345 사이에서 아래 꼬리 안 달고 멈춰줄 거냐. 그게 두 번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잘 체크하시고 아까 월봉에서 설명드린 그 수치 이하에서만 마감하면 완전 땡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1시간 넘었네요. 자, 선물은 뭐 아까 다 했으니까 이건 그냥 쉽게 넘어갈게요. 똑같은 구조예요. 지금 만들어진 건. 자, 선물 거래량 늘었고요. 그 다음에 선물 주봉도 사실 거래량이 메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로 봤을 때는 여기 가도 돼요. 선물은 볼린저 밴드 20 하단 선과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이미 거래량이 메뉴에 있습니다. 현물이랑은 완전히 입장이 다릅니다. 자, 일봉도 거래량이 위로 튀었다라는 거. 이런 것만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 모든 걸 맞춰놨다. 현물하고 다르다. 왜냐면 현물은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죠?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하락할 구조를 최대한 안 만들면서 쇼부를 보고 있는데 반대로 선물은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신나게 두들겨 팼다는 얘기죠. 자, 이제 고버스를 좀 보겠습니다. 고버스. 요 구조는 2,580원 위에서 마감해야 되는 구조다. 만약에 지난달 종가보다 높게 끝나면 2,580원 위에서 끝날 거다라는 얘기는 이제 잘하면 현실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난달 고가인 2,725원, 그러니까 2,730원까지 올라가면 이제 최고가 모드가 원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2,755원까지 일단 올라갈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요 빨간 점 찍지 않을까 싶어요. 요 빨간 점의 위치는 2,78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락이 오면 고버스는 2,780원 이상으로 올라갈 확률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까지 시뮬레이션 하기에는, 너무, 예, 힘들어요. 자, 2615원짜리만 일단 시뮬 해볼게요. 2615원. 예, 2615원 하면 위 열립니다. 그럼 매수가가 얼마냐? T3 2600원. 그 다음에 T4 2560원. 자, 예, 1.6% 올라서 시작하면 첫 번째 매수가는 2600원이요. 2600원. 그 다음에 추가 매수가는 2560원입니다. 이번 주 저가만 안 깨면 홀딩 하시면 됩니다. 일봉은 볼 게 없어요. 제가 해봤는데 볼 게 없어요. 그냥 뻥 뚫려 있어요. 자, 위아래 다 열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봉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주봉만 보시면 돼요. 열려 있잖아요. 예, 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주봉만 보시고. 타이거, 월봉 똑같고요. 뭐 똑같은 얘기만 매번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게 얼마였더라? 잠깐만요. 2690원에 1.6% 곱하기 1.016 2730원 1730원이요. 자, 예, 이러면 첫 번째 매수가는 2720원, 두 번째 매수가는 2675원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일봉 볼 거 없죠. 똑같습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은 매도자는 사실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월봉상 매수가 아래에서 있기 때문에 매도자는 막 공격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 지켜보면 되는 거죠. 외국인이 선물 매도하면 내려간다. 예, 지금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하면 단가가 계속 떨어져요.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하면 할수록 외국인의 선물 매도 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355보다 낮은 단가를 만들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 매도하면 그냥 믿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알아서 내리겠다는 얘기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코스피 200 지수랑 선물, 그 다음에 이제 고버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였고요. 아까 이 프로그램 써보시고 싶으시면 저한테 메일 주세요.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제 메일 주소는 progu.co.kr 됐나요? 여기로 저한테 메일 주시면 그래도 오늘 재밌는 거는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내렸기 때문이죠.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올랐으면 오늘 재미없었습니다. 얼굴 완전히 안 좋은 상태로 고버스에 대한 우울한 전망을 내놨겠죠.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김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더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 저는 늘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말을 바꾸지 않으니까. 시황은 자주 틀려요. 근데 말은 안 바꿔요. 어떻게 해요? 말을 뱉었는데 그거를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거죠. 그냥 틀렸다라고 인정하면 돼요. 뭐 틀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맞추는 게 신기한 거지. 저는 틀리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히면 대단한 거예요. 틀리는 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한 개인이 증권사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회사를 만들어서 막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개인이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부끄러워하면 이런 방송 할 수 없어요. 근데 맞으면 그래도 분석을 조금은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 잘 보세요. 여기를 고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여기가 2000년입니다. 여기가 2000년이에요? 그러면 1990부터 보세요. 여기서부터. 네. 여기를 A로 보시고, 이렇게 올랐어요. 10년 이상. 그죠? 예. A의 시점부터 2000년까지 거의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예.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어요. 여기가 언제냐? 2009년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하락장이에요. 2000년에서 2009년까지가 하락장입니다. 그리고 거의 딱 10년 되는 시점에 뭐가 터졌냐? 리먼 브라더스가 터졌어요. 예. 바닥이죠? 10년 바닥. 네. 10년 바닥.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올라가면서 홈을 한번 파고 올라갔어요. 여기. 그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그렇죠. 홈을 이렇게 한번 파고 올라갔어요. 이렇게 홈을 쭉 파고 올라갔어요. 예. 여기. 근데 그 홈판 자리가 바닥이에요. 쫙 거보면. 여기를 1번이라고 하면 여기가 2번이에요. 자, 1번에서 홈 파고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는데 딱 홈판 자리까지 와요. 이렇게. 2번. 예. 그러니까 여기 홈 파놓은 게 다음에 올 바닥이라는 거죠. 얼마? 이게 만인가요? 만인가? 만요, 만.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진짜 큰 악재 떠지면 만까지 간다는 얘기죠. 지금 33,000입니다. 33,800. 이게 1,800까지 간다는 얘기. 예. 22,000이 빠져야 돼요. 자, 만약에 작년 저점 깨면 현실화 될 수 있어요. 예? 작년 저점을 깨면. 지금 여러분이 관찰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미국 증시 중에 다우,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작년 저가를 잘 보세요. 관찰하셔야 될 게 뭐냐? 작년 저가예요. 작년 저가를 잘 보십시오. 저는 다우 지수는 워낙 강해서 잘 안 보는데 나스닥 지수는 12,397이고요.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59예요. 예. 이거 나스닥, 이거 필반이요. 자, 나스닥 지수는 12,39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59. 이 수치를 잘 기억해 놓으시고 이 수치가 깨지면 지금 제가 그려드린 시나리오에 근접할 수 있어요. 즉 10년간 횡보장이 올 수 있어요. 횡보장. 과거의 역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월봉상 지난달 저가 깼습니다.
지금 3,000 무너졌을걸요? 2,900대로 알고 있는데 아직 더 가야 돼요. 목표치는 2,759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지난달 저가가 12,397 조금 못 미쳐서 12,500선에서 반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달 저가를 깨면 다시 12,397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여길 붕괴하면 오르든 내리든 10년짜리 조정이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내가 상방을 본다. 여기가 안 깨지면 사시면 돼요. 여기만 안 깨지면 돼. 나스닥 지수는 12,397이 안 깨지면 상방이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59만 안 무너지면 계속 상방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의 전부고요.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죠?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새로 오신 분. 손. 짜자자자잔. 그죠? 새로 오셨다. 나는 오늘 처음 왔다. 그러면 저희가 같이 모여서 떠드는 공간이 있습니다. 맨날 같이 떠들어요. 오셔서 같이 떠드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요거 참여 코드. 저희 방에 비밀번호가 있어서 참여 코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가 저희 방이에요. 여기가 저희 카톡 방입니다. 그래서 오시면 제가 이제 방에서 레벨이 그래도 순위 안에는 들거든요. 근데 저보다 훨씬 높은 레벨에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물어보시기 편하세요. 고버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데 이렇게 눈치 안 보셔도 돼요. 다 고버스 하시는 분들만 있어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목표는 일단 4,000원이에요. 고버스 목표가는 일단 이제 4,000원이고 지금 기준에서는 목표하고 있는 가격은 3,865원. 3,865. 여기가 일단 타겟입니다.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가격이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일단 저 정도 가격에 가면 저는 일부는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전체는 정리 못하고 일부는 정리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피 200과 관련된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